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원 사이트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 친구들 안 읽지만. 평가원이 정해놓은 기본적인 국어의 출제 원리랑 범위가 있어. 네, 독서에서도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제재라고 하지. 그거는 고등학교 수준을 아니지, 다빈이. 벗어나도 되지. 차이가 느껴져?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지. 거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수준을 조금 벗어나지. 야, 이 모든 지문의 내용이 다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지문 안 읽고 그냥 배경 지식 갖다가 찍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문에 포함된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그 제재,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 전 단계의 배경 지식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배경 지식의 개념이거든. 추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 거야. 추론. 추론이 뭘까? 추론? 추리 논증이지. 그치? 그러면은 소령이 생각에 수능에서 원하는 추론은 한 어느 정도 추론인 것 같아? 추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수능 국어에서 추론은 어려웠어? 혹시 기출 풀면서 쉬었어? 어려웠지. 근데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 수능 국어에서 추론은 절대 어렵게 나오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 이거 작년 수능 문제인데 풀어봤으면 1번. 아직 안 풀어봤다 2번. 다빈이는 당연히 풀어봤고. 소령 풀어봤지.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지?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게 있다. 그지? 그거는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뭐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럼 양수가 나온다. 이 말은 뭐야? 양수가 나온다. 어, 길이 변화율이 플러스고, 그치? 온도 변화량도 플러스다. 대부분 양수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말이야? 가열하면 늘어난다.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번. 가열하면 늘어난다. 소리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평가원에서 이걸 가지고 원래 평가원은 공식적으로 해설서를 안 써,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이걸 썼던 이유는 얘들아 수능 국어라는 건 이렇게 내는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 이렇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이제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야. 이 문항에서는 지문을 통해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우와, 이 얘기만 들었었을 때는 엄청 빡세 보여. 굉장히 빡세 보이지. 근데 그 정도가 뭘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봐. 양수라면 온도 변화량이 음수일 때는 길이 변화량이 음수가 되어서 물질이 수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가열하면 늘어난다. 근데 평가원이 원하는 추론은 뭐야? 그러면은 냉각하면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얘가? 이게 평가원에서 추론이라고 든 예시라고. 이 정도 어렵다 1번, 할만하다 2번. 할만하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그 너희들이 대부분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막 딴소리하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고 그 추론이 아니라 그건 상상이지. 그치? 막 깊게 생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답을 못 내고 그 다음에 실전 끝나고 복습할 때 보면 다 할만해. 어지간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습할 때 보면은 그 자세히 보니까 할만하네.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식으로. 그래서 실수했다, 잘못 봤다, 틀렸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냥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추론이라는 게 95% 이상은 단순 내용일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으면 그건 추론이라고 본다, 평가원은. 어려운 추론, 흔히들 이제 좀 친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트. 수령이 리트 풀어봤니? 아직 안 풀어봤지. 풀어봤으면 1번, 안 풀어봤으면 2번. 안 풀어봤지. 풀 필요가 전혀 없어. 왜? 리트는 평가원 수능 국어랑은 완전히
좀 궤가 다른 시험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도 나는 절대 풀지 말라고 해. 대치동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건 이거야. 그래, 중심 내용을 너희들이 파악했니? 그 다음에 전후 관계랑 내포 의미, 이건 뭘 말하냐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맥락. 내포 의미라고 하는 거는 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치환 가능한 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음,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혹은 반전으로 뒤집어 썼을 때 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전제랑 논거를 추론하는 정도를 요구한다. 그럼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인 거야. 뭐다? 그러니까 체급이랑 기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키워야 돼. 하나만 가지고서는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체급은 근육 같은 거야. 어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배경 지식들.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방금 이제 내가 설명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지문을 시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심리학 너희들이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그지? 내가 공부하는 거지.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왜 학생들이 글을 천천히 읽고 이제 꼼꼼하게 2시간, 3시간 주고 읽으면 커버를 칠 수 있는데 시험 상황에서 빠르게 읽으면 안 될까? 단순히 그냥 빠르게가 안 된다를 넘어서서 이 과학적인 원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작업 기억의 이슈인 거지. 아마 느껴봤을 거야, 소령이도. 이게 개별적으로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연속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읽으려고 이거 읽고 이 내용 머릿속에 넣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펑 터져가지고 하얗게 된 적 있다 1번. 그런 적은 없고 작업 기억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지. 오, 어떻게 입구를 찾아서 들어왔어. 7633 친구 저기 뭐냐, 닉네임 좀 바꿔줘. 이름으로 내가 7633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작업 기억을 커버치고, 그지? 시간 내에 머릿속에 남겨야 될 만한 핵심 요소들만 좀 남길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한 거야. 내가 학생 때. 왜 나도 글 그림 똑같았으니까. 와, 씨, 글 읽다 보면은 야, 이거 할만한데? 아, 근데 이거 머릿속에 넣다 보니까 순간 이제 머릿속에서 펑펑 터지는 거지. 정원이 안녕. 정원아, 사고가 크게 났다. 너 들어오기 전에 입구가 잘 안 보이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입구 컷 당해가지고 저기 입구 컷 안 당. 아니 씨, 줌 입장 버튼 찾은 친구들만 들어왔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지. 읽었는데 이제 기억이 증발한다. 그 다음에 그 자꾸 다시 읽게 되고. 분명히 지문을 읽었는데 문제를 볼 때 기억이 안 나. 신선함. 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 못 풀었어. 어. 소령이랑 정원이랑 야, 수학에서는 못 풀면은 솔직히 납득이 간다 1번. 나는 못 푼 게 납득이 안 간다 2번. 어떤? 솔직히 납득 가지. 달게 봤지. 그치? 아씨, 내가 공부가 부족했네. 맞아. 야, 야, 이걸 발상을 떠올리라고? 이거 평가원 쉽지 않은 존재들이야. 안 돼. 야, 국어에서 기출 공부할 때 틀렸으면은 솔직히 납득이 간다 1번 아니면 억울하다 2번. 그치. 그냥 킹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국어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야. 고 니들이 틀려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 맞거든. 왜? 얘들아, 평가원에서 국어랑 이제 영어랑도 약간 좀 살짝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타 이제 탐구 과목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랑은 완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달라. 왜? 평가원 국어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문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들은 다 그냥 통합교과 지식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특별하게 깊은 공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학교 다녔으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지문과 문제가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공부를 안 하면 접근을 못 하는 게 맞단 말이지. 어, 수능 국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암기라던가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야, 행동 잘해. 너 똑바로 행동해.
답낼 수 있어야 돼? 이걸 물어보는 시험인 거고, 수학은 야, 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거 암기했어야 돼. 어, 이거 문제 푸는 방식들 알고 있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공부할 때, 소령아. 그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정규 수업 좀 듣는 친구들이 놀러 온 거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너도 한번 그 메타인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지문은 뭐다? 정복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국어 강사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그 체급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지문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게 맞다고 하면은 또 대치동에서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야? 국어는 집 팔아서 해도 안 오른다. 그래 안 그래? 그 들어본 사람 1번. 국어는 집 팔아서 공부해도 안 오른다. 이거 맨날 듣잖아. 그지? 근데 야, 그 지문을 정복하는 수준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건 빡세지. 야, 그거 어떻게 한다고 작업 기억이 올라가냐?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 선천적인 이슈가 크기 때문에 진짜로 정말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이래서 전환력이 빨라진다거나 어쨌든 굉장히 정말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엄청 천천히 올라. 근데 우리한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한 달 뒤에 육모 보고 눈 깜빡 뜨면은 구모 보고 그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문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 독서같이 정보량이 많고 평가원에서 단계적으로 설정한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스키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글을 머릿속에다가 목차화를 좀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흐름이 문단별로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뉘어져 있는 문단별 핵심 내용만 머릿속에 외우려고 해야 돼. 절대로 그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터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터지는 거 경험해봤으면서도 학생들이 언젠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한 지문 오래오래 막 뜯어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맨날 대치동에서도 최상위권 특히 이제 수학 100점, 96점 나오는 친구들도 국어는 집 팔아도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대충 읽어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다가 핵심 내용만 남기고 나면은 그럼 문제는 조상님이 대신 풀어주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선지를. 국어 문제는 얘들아, 예를 들어 수능 국어에서 16번 문제, 보기 문제 어렵지. 어렵긴 한데 근데 이게 수학이랑 좀 비할 바는 아니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것 같아, 소령아? 국어에서 보기 문제랑 수학 문제랑 뭐 길어 보이고 짜증나는 거 맞긴 한데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 그게 뭐지? 수학은 지금 여기는 지금 쓰기가 안 보이지? 수학은 개념과 개념 사이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지. 정원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 단계랑 뒷 단계까지 1, 2, 3, 4단계가 다 직렬로 배터리 연결하듯이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알아야지 답이 나와. 그게 아닌데 답이 나온다. 솔직히 그건 좀 운빨이고 운이 좋았던 거고 과정이 틀리면은 답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국어는 1, 2, 3, 4, 5번 선지들이 직렬로 연결돼 있니 얘들아? 건전지가? 맞아 틀려. 병렬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문제, 빡세 보이는 문제도 각각 5번 정도를 판단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5개를 다 판단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판단해서 확실한 답이 나온다고 하면은 끝나는 게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가 수학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까 수학 공부량을 국어 공부량의 2배 이상을 커버를 쳐야 되는 거고. A어 지문은 봤어? 소령이 보고 왔니? 다른 친구들도 A어 지금 펴놨냐? 그 다운로드도 받겨놨었는데 준비됐다 1번 A어. 프린트 안 했어? 바로 여기다 올려주면은 탭으로 다운받은? 오케이 오케이. 정호도 시험 끝나는데 야 그렇게 늦게라도 와가지고 애들 시험 끝나고 놀러 가가지고 잠시만. 오늘 멘토링 독서 요거. 음 소령이는 A어 지문 풀어봤었니? 아니면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처음 봐? 재밌을 거다. 아주 재밌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라이브 OMR 켜놨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카운트다운 줄 테니까. 오씨. 퀴즈 대시보드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지?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내가 카운트다운 할게. 일단 5분 동안 한번 읽어봐. 소령이 카운트다운 올라가는 거 보여? OMR에서? 문제까지 푸는 거는 전혀 무리니까. 응, 지문만 읽어. 5분 동안 A어 다 풀 수 있으면은, 야, 그거는 미안한데 강민철 쌤도 절대 못함. 쌤,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까지가 5분. 자, 일단은 다 읽는 거 성공한 사람 1번. 다 읽는 거 실패했다 2번. 잘했고. 1.1. 무슨 마지막 문단을 못 봤다. 1.1. 한 줄. 오케이. 소릉이는 어땠어? 2. 어디까지 읽었니? 나에서 A 파트 전까지는 읽었어? 마지막 못 읽었어? 기본적으로 이게 쉽지 않아.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글을 읽을 때 어차피 생각을 해봐, 얘들아. 해설을 읽을 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맨 처음에 1문단부터 네 잡아야 돼. A어가 이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걸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학이 했다면 A어가 이야기한 거는 도덕 문장은 뭐다?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 근데 문제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 1문단, 자, 방금처럼 1문단을 읽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너희는 잘못 읽은 거야. 진짜 디테일하게 이걸 읽어냈으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도덕 용어랑 애초에 도덕 문장이 서로 다른 거라는 것까지 잡았어야 돼. 진짜 이 지문을 니들이 정복하고 싶었다면. 무슨 말인지 얘가? 도덕 용어는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선, 올바름이야. 도덕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야. 도덕 용어랑 도덕 문장은 서로 처음부터 쓰임새가 다르다고 지금 스포일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적 합성을 가지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총합적이어야 하는데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 그럼 왜 도덕 문장이 이렇게 참거짓을 가진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왜 오해를 할까? 그게 다시 나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다. 이해가지? 도덕 문장이랑 도덕 용어는 서로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 있지. 감정을 표현하는. 그게 뭐다? 이게 도덕 문장이고 기술적 용법으로 도덕 용어가 쓰였을 때 이 친구는 무슨 문장이다? 판단 가능한 나머지 종합적이거나 분석적인 문장이다. 그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는 사람 1번. 처음부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맥락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가져가면은 결국 이 도덕 용어랑 도덕 문장의 이제 차이 때문에 그 뒷부분에 이제 사실관계에서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내가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풀기란 지금 이미 1등급 나오고 이미 만점에 수렴하는 몇몇의 극소수 학생들 말고 대부분의 평균적인 수험생들한테는 나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 시간 내에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평가원에서 정말 물수능 내주지 않는 한. 고2까지는 그게 좀 돼. 고2 독서는. 근데 고3 독서 평가원 기출급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애초에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도 글 읽을 때 오독하고 나중에 선지 풀다가 교정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거든. 항상 얘기하잖아. 작년에 이제 업내 만점 맞은 제자도 걔도 글 읽을 때 보면은 완벽하게 못 읽어. 전교 1등하고 수학도 막 96, 100 나오고 진짜 공부 빠짐없이 다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글 읽을 때 잘못 읽어. 의대 같지? 어. 너도 할 수 있어, 저거는. 너도 100점 맞을 수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걔 같은 경우에서도 답이 안 나오네? 하면서 작동 정지해. 그러면 이제 나 보면 웃기지. 야, 씨, 쟤 저거 잘못 잡았네. 쟤 도덕 용어랑 도덕 문장 잘못 잡았네. 이런 것들 보이지. 끝나고 나서도 보면은 걔도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 왜 수업 받았겠냐? 100점이 아니니까.
그치? 100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가 안 오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수업을 받았겠지. 근데 그 정도 되는 체급 애들도 지문을 완벽하게 진짜 정복해가지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인 왜 안 돌아가? 맞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의 구조를 잡을 때는 생각보다 할만함.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다.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만 부여한다. 근데 이게 왜 생긴다?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이랑 기술적 용법을 사람들이 구분 못해서 생기는 거다. 나지문 진짜 빡세지. 근데 나지문의 지금 전건긍정식도 우리가 스키밍 했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어디에 나온다? 이게 날 건네. 읽어야 되는데. 여기 맨 앞부분에 나온다. 자, 다른 친구들이 이거 본 적 있으니까. 수령아. 나의 첫 문장 읽어볼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의 특정 견해가 누구의 견해일까? 견해, 생각이란 뜻이. 누구의 생각이야? 항상 가나 지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원래 이제 그 초장문 지문에서 가나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의 특정 견해는 우리가 아까 가에서 봤었던 에이어의 견해. 에이어의 견해가 뭐였지? 이젠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겠지. 왜? 세부 정보는 흘렸으니까. 도덕 문장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판정 안 된다. 이해간 사람 1번. 그치? 그래가지고 논리학에서 거기다가 의문을 제기한 거야. 다음 논의가 그걸 보여줘.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전건긍정식인데 전건긍정식은 두 전제가 참명 Q이다. 이거 다 머릿속에 넣으면 100% 터진다. 이거는 진짜 작살난다. 전건긍정식을 애초에 알고 있고 배경 지식인 친구들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전건긍정식이라는 단어를 이 지문에서 처음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머리가 안 터지는 친구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건긍정식은 타당하다. 그런데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떤 문장이 단독인 경우에는 감정 태도 가능하지만 조건문의 부분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 어려워. 결론이 뭔 소리야? 이에 뭐라?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에 전건긍정식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이거 가지문에서 말하는 걸로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얘들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 도덕 문장. 전건긍정식의 P가 도덕 문장일 때 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제기한 문제였다. 이 문제가 뭐라고? 이 의문, 즉 A어에 대한 비판이다. 그 뒤에 또 전건긍정식 얘기 막 나오지? 이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은 얘들아 평가원이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푼 거야. 친절하게. 야, 너네 잘 이해 안 가지? 붕 뜨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전건긍정식은 원래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야 하지만 감정을 표현했다면, 즉, 이 도덕 문장이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A어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렇게 몸을 비틀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는 사람 1번. 글 읽으면서 이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접속사라던가 그런데 이해 즉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글의 방향성만 잘 잡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다? 행크스가 이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뭔 소리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어쨌든 판단적이래. 판단적이 뭔 소리지? 평가원 항상 설명해줘. 이번 산모랑 다르게. 판단적이라고 함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장의 본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내용이랑 결부지을 수 있지.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야. 이해가? 일단은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도덕 문장 참 거짓일 수 있다? 그러면은 조건문에 포함돼도 단독이랑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반박이? 아까 말했던 전건긍정식이 성립 안 한다에 대한 반박인 거야.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자, 그러면은 방금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지? A어는 참거짓 안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A어가 틀린 건가? 그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인 거지. 그렇다면 이 P면 Q이다에 포함된 P다가 이 조건문에 포함된 P가 단독인 경우랑 다른 경우는 뭐야? 했더니 가령 여기에서도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아니다. 그래서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판단적이다 아까 뭐라고 했었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그치? 그 속성을 부여하는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발현이 뭔 뜻이야? 한자 어휘로 겉으로, 말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렇지.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 속에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얘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더라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치환 가능한 연결 가능한 부분들인 거지. 이해가? 도덕 문장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다. 그지? 하지만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랑 조건문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본질을 겉으로 발현하냐 아니면 속으로만 가지고 있냐의 문제인 거지 본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번. 이렇게 읽어야지 머릿속에 뭐가 쌓여? 이제 구조가 쌓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 13번. 정답률이 얘들아 21%였어. 이건 37%다. 얘 37%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거가 27%, 23%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학생들이 시간 엄청 많이 썼지. 13번 같은 경우에서는 어차피 이 글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답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어휘들을 말 그대로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명제 풀듯이 치환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13번 한번 풀어보자. 13번. 이게 이제 스캐닝 과정인 거거든. 이거 3분 정도 줄 테니까 3분 동안 한번 좀 풀어봅시다. 까지가 3분. 어때 얘들아? 풀만했다 1번. 어렵다 2번. 쉽지 않다 2번. 오! 소질 있어. 그냥 기본적으로 얘들아. 항상 평가원에서 너희들한테 선지를 낼 때 가장 효과적인 출제 기술은 치환이야. 수학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거를 너희들이 자연어로 읽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개고생 해왔잖아. 그치? 그럼 뭘 해야 돼? 이건 자연어가 아니라 뭐다?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어구나. 그래서 이게 치환해서 같은 뜻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걸로 변환해서 이해를 해야겠구나.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이거 뭘로 치환할 수 있어? 이건 좀 윗부분에 나오긴 하지. 뒷부분에 그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귤은 맛있다. 이게 뭐야? 전건긍정식에 포함된 P를 말하는 거잖아. P는 Q이다에 포함된 P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뭐 판단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여기 분명 뭐라고 나와 있지?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 야, 얘 1번 선지에 그거랑 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랑 치환 가능해? 안 돼. 치환 가능하다 1번. 안 된다 2번. 도령이는 치환되는 거 보여? 조건문에 포함된 P는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일 때랑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리는 거야. 2번도 표절은 나쁘다. P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거 뭐지?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얘도 그냥 판단적이다.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판단적이니? 아니요 라고 나와 있었지. 귤은 맛있다는 또 똑같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이게 뭐야? 위에 거잖아. 똑같은 이야기라고. 1번 선지랑. P는 Q이다의 P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이거 뭐야? 판단적이니. 근데 판단적이지 않니를 물어봤지. 판단적이지 않아? 아니, 언제나 판단적이야.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3번도 틀리는 거라고.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그냥 P를 진술할 때 속성을 가지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진술할 수 있니? 이거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이게 3단 논법이거든?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화자의 문장 진술은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4번도 틀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답은 5번이 되는 건데.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이게 뭐 말하는 거야?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라는 게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맥락, 즉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조건문에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P는 Q이다의 P를 말하는 방금 1번 선지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1번 선지 상황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니? 여전히 잃지 않습니다. 네, 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환 가능하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번. 이게 그 당시 평가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역대 평가원에서도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한 빡센 친구였다는 거지. 이 정도만 나와도. 이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처음에 스키밍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 인지고하부하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단단하게 의미 줄 청크라고 하거든. 그 청크 5개에서는 7개 정도로 지문 구조를 압축할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이제 평가원의 글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캐닝 할 때 근데 선지 단서가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그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도 항상 복습할 때 해왔던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특히 선지와 지문을 매칭할 때 혹은 보기가 달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까지 포함해서 내가 항상 말하지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문학도 똑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함정 식별하는 거.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모두 조심해야겠다. 음. 아니면은 뭐뭐 해서 같은 방향성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캐닝이 아니라 그냥 지문을 읽었던 내용 토대로 선지 하나만 봤었을 때는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틀린 그림 찾기 비슷한 거란 말이야. 두 개를 서로 같이 두고서 비교하면은 이상한 점이 느껴지는데 선지만 봤을 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 봤다 실수했다가 반복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방금 말했었던 것들이 이제 기술과 절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아무리 내가 체급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안 남았잖아. 200일이란 말이야. 200일. 6개월보다 좀 더 남았네. 오늘이 202일인가? 204일인가 202일인가 그렇거든. 한 대략 200일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커버 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내가 메타 인지를 하고 몸에다가 익혀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체급. 문제를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의 현행 국어 체제가 2010년대부터 계속 고도화돼서 한 15년 차 됐단 말이야. 15년 넘었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만의 좋은 방법들이 있으셔. 있는데 애들이 왜 다 그걸 못 따라하냐? 그건 체급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술과 체급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라고. 체급이 뭐냐? 소령이 문과니 이과니? 요즘엔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약간 애매하긴 해. 과탐 해도 아니 과탐은 다 이과지, 그지? 근데 이제 사탐을 하지만 저는 이과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저기 사문 윤산 사문 생윤인데요. 그럼 너 문과니? 아니요, 저는 이과예요.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확통이야? 하지만 전 공대를 가고 싶어요. 제 주변에 있지 않냐, 근데? 그 사문생윤까지도 솔직히 그래. 그럴 수 있다 쳐봐.
근데 이제 확통인데 이과인 친구들 본 적 있다 1번. 많지. 꽤 있다고 요즘에 고3 친구들 중에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이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어 확통, 사문, 생윤인데 이과야. 아니 씨 가지가지 하는 거는 또 내년부터 뭐야 미적이 빠지잖아. 야 이건 진짜 좀 모르겠다. 그지? 어차피 너희들 입장에선 뭐야? 알바냐 알바냐. 왜? 너희들은 올해 대학을 가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자 그러면 한번 소령이 이야기해보자. 다른 친구들은 내가 이거 맨날 까가지고 알 텐데 소령아 달리는 자동차에서 힘의 합력이 0이 되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문과생의 마인드 한번 볼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 내가 여기다가 이걸 왜 물어보겠니? 모르니까 못해. 대부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말하는 그렇지는 뭐지 얘들아? 예상한 반응이었다. 이거 중학교 때 문과생들도 다 배우는 거란다. 괜찮아. 부끄러울 필요 없어. 이제 채우면 되지. 달리는 자동차에서 힘의 합력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동차의 운동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왜? 힘이 있어야지 운동이 변하거든. 최소한 방향을 틀든가 멈추든가 가속하든가.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는 그대로 간다. 즉 등속 운동이란 거지. 기억날 것 같아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 과학 선생님의 그 아우성이 들려?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지. 많이들 잤으니까. 기억나 안 나? 근데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1번. 아 그래도 기억은 난다 2번. 기억은 나지? 그치? 이거를 끌어와야 돼. 명시지로. 생각해봐. 아 그래도 솔직히 너희들의 물리 점수를 내가 알 바니?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 물리를 못한다고 와가지고 국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물리를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15년 강사하면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다만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알아야지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볼 거 아니야 이게. 중력장은 가속도랑 구분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설명하는데 애초에 가속 운동이 뭔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력장을 이해할 건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 평가원에서 학생들을 그 출제 가이드에서 학생들을 이제 글을 쓸 때 학생들을 어떻게 판단하냐? 야, 너네 중고등학생이면 알만한 배경 지식들. 그게 뭐야? 힘의 합력. 그걸 가지고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게. 그게 이 지문의 내용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야. 자주 나와. 아인슈타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들이 배경 지식, 통합 효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글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어떤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말 사고방식이 강민철 쌤이랑 똑같아. 김승리 쌤이랑 똑같아. 어쩔 건데 가속운동, 등속운동을 구분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번. 이거는 얘들아 국어 성적에서 상위권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2등급, 1등급 상위 10%잖아. 그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지문 날리면은 3등급이야. 그러니까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문을 어쨌든 풀 줄은 알아야 돼. 근데 과학이라던가 경제에서 치명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리고 소령아, 자꾸 너한테만 물어봐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입국 컷당하는 그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소령이 1대1 과외 느낌이 기분 좋지? 이해관계가 무슨 뜻이니? 괜찮아,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너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채팅으로 쳐봐. 지금 그냥 떠오르는 생각. 이해관계가 뭔 뜻이야? 어, 이해관계는 이해관계지. A는 A지. 그건 알고 있고. 그러면 좀 풀어서 그걸 설명해봐. 이해관계가 뭘까? 서로 어떤 관계야? 영어로 치면 뭘까?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거에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런 변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게, 그 너희들도 알아야지 성적을 잘 받고 나도 기분이 좋고 너희도 기분이 좋지. 영어로 치면 understand 맞다 1번 틀렸다 2번. 소리 어떻게 할게. 정원이 알지. 서로 입장을 고려한다. 그치? 그거 understand잖아. 정원이랑 다빈이는 많이 털려서 익숙하지. 이제 1번 치면 죽는 거 알지? 이익과 손해의 관계야. 진짜 이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맨 처음에 상담할 때 솔직히 이해관계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았냐? 나만 모르 아니 근데 왜 엄마는 왜 저렇게 놀라시지?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90%의 학생들이 이해관계라는 단어를 서로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맥락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때 이 상황이라면 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학추. 자, 양보했어.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입장을 고려했잖아. 합치야? 아니지. 평가원에서 경마식 보도의 지문에 냈잖아. 합치, 상충 물어본단 말이야. 양보한 거지.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둘 중 한 명만 학추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한 명은 손해를 보고 한 명은 이득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해가? 이해가면 1번. 야, 근데 이거 덕테이프 쩔지 않냐, 얘들아? 그치? 그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시각화를 해줘라고 표현을 하면은 진짜 알잘딱깔센으로 설명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편해. 막 말로 이거 학추를 받아 설명하면은 너무 현학적이고 지루한데 이 딱 보고서 남자랑 여자 이 느낌 있잖아 약간 이쁘고 잘생겼어. 남자애가 왜 학추를 양보했겠냐? 저 남자친구가 왜 여자애한테 학추를 양보했을까? 좋아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저거 나중에 이제 대입 떨어지고 재수학원 가서 후회한다 1번, 후회 안 한다 2번. 여기 덕테이프가 이거 만드는 그 이미지 AI야. 어쩔 것 같아, 얘들아. 그러기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랑 가능할까? 고3의 입장에서? 이거 100% 후회한다. 혹시라도 야, 그 저런 상황 생기면 얘들아, 저 양보하는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양보하는 그 미친놈이야. 알겠지? 그 대학 가면은 미안한데 다 헤어져. 고등학교 때 사귀던 애들 대학 가가지고 대학 떨어지잖아? 다 헤어지고, 그 주변에서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관계가 생기니까 절대 저런 짓 하지 마. 현역고 사람들 특히 이제 수시 봐야 되는 친구들. 오케이? 양보하면 재수한다. 자, 그 다음에 반음이 뭐예요? 이건 당연히 모를 텐데 아마 대부분 모르니까 소령이 아니 알면 1번 모르면 2번. 반음이 뭐다? 왜 중학교 음악 시간에도 그 대부분 자거든. 이거 문이과 관계없이. 그치? 이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기억났을 수도 있긴 하겠다. 어. 혹시나 초등학교 때. 그 얼마 전에도 그 SNS에 올라왔는데 손바닥 콕콕콕 찍으면서 손등 그러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4분의 4박자 피아노 학원에서 그치?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작년 산모를 못 푼다. 특정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니들이 평가는 따질 수 있어? 아니 이거 국어 시험인데 저 음악 시간도 아니고 왜 뭐 반음을 말해주고서 저보고 반음을 이해하라고 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었잖아. 평가원 공식 가이드북에서 뭐라고 나왔어? 응. 모든 분야 통틀어가지고 니들이 배웠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들이 나온다니까. 그 모르는 건 누구 잘못이야? 모르는 사람 잘못이야. 어쩔 수 없어. 채워야 돼. 그래서 예체능 지문들이 생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탐구 과목이 예체능이 없잖아. 그리고 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뭐 하니 너네? 다? 미술, 음악 공부해? 대부분 안 그렇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하지? 자습하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비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들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급이 부족해. 그러니까 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머리에서 계속 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 단어들이 무너지는 게 평소에 그 단어만 아는 내용 사이에서 껴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면은 걔네들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핵심 제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허들기. 그러면서 또 니들이 뭐 하려고 해? 자세하게 읽어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또 하는 집착까지 더해져서 머릿속에 의미 줄기 청크들이 1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돼? 빵빵빵 터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피아노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음, 이 기본적인 건반 그다음에 반음, 오음, 박자 이런 거 알고 있다? 걔는 근데 인지과부하가 잘 안 터져. 왜? 그건 작업 기억에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이랑 연결을 시키기 때문이야. 이거는 선생님의 뇌피셜이 아니야. 뭐야? 인지심리학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대학 가가지고 한번 인지심리학 관심 있으면은 책 한번 읽어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허들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허들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문제가 생겨? 선지 판단이 안 되지? 시간이 걸리고 지문 다시 돌아오고 막 난리치다가 시험 시간 되면 또 어때? 니들
아직 육모도 안 느껴봐가지고 현역들은 잘 모르겠는데 손 떨려. 망했다 싶으면서 눈앞이 깜깜해져. 느껴본 적 있는 사람 1번.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작업 기억력이 더 줄어들어, 진짜. 그 중압감 알잖아. 수능 시험은 더 심해. 그럼 재수하면 나아지니? 더 심해져, 얘들아. 어. 정원이는 아직 진짜, 와, 오늘, 오늘 내가 진짜 망치면은 1년 플러스다 이 느낌을 아직 못 느껴서 그런데, 그건 또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르긴 해. 근데 수능 날도 좀 덜 떠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말했잖아. 공부해가지고 국어를 배워서 실력이 오르려면은 이건 누구나 적용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애초에 저는 배포가 좋아요. 저는 참 그래도 사람이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떨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거지. 이해가지? 누구나 아무리 긴장되고 아무리 쫄리는 상황에서도 몸이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그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체급도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된다. 이해가지? 그래서 체급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특이야. 그 작년이거든? 자, 소령이 수특 공부했니? 내신 공부 때문에 수특했니? 그래도? 아직 다는 안 했지. 음. 일단 육모전까지 다 해야 돼. 왜? 너희들이 시간 관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계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감안해서 시간 관리를 설계하시거든. 정보 철학. 그치? 이거 작년 수특이야. 이거 작년 수특은 처음 보지, 정원이. 고2 때 수특 안 썼으니까. 이게 작년 육모 지문이 아니라 수특 지문이야. 똑같이 나오잖아. 인포스피어, 인포그. 이게 육모. 독서는 직접 연계 안 되니까 볼 필요 없다던데요? 야, 근데 이거 수특에서 봤던 놈이랑 이걸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친구랑 이게 공정한 승부 같니? 지금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이미 여기서 플로리디, 당연히 그 사람 이름이니까 똑같을 수 있지. 근데 인포그가 나와버리고 인포스피어까지 나와버렸어. 인간이 정보적 존재냐. 그 다음에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이 개념들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해를 해두고 장기 기억화를 해둔 친구들이랑 시험장 가서 어쨌든 당연히 풀 수 있어야겠지만 또 억울하잖아. 굳이 왜 그렇게 얘들아 핸디캡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고 뭐로 가도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건데 굳이 너희들이 나는 정정당당하게 결코 그렇게 지름길을 택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특 독서 연계를 하지 않고 상남자처럼 시험장에 가서 내 체급으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건 남자야? 남자가 아니라 그 멍청이지. 그냥 대학 가기 싫은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얘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 어떤 식으로 평가원에서 등장하는가를 알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육모 전까지는 사이트에 있는 거. 야, 이번에 수특에서도 빡센 거 많잖아. 너네 시험 범위였을란가 모르겠는데. 이따가도 나가는 자료에 들어가긴 하는데. 야, 그 메모리 페이징 그건 나올 때마다 돌아버리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 강사들 톡방에서 보면은 내신에서 메모리 페이징 문제를 내셨거든? 그 메모리 페이징 이번에 나왔던 거 수특에서 풀어본 사람 1번. 안 풀어봤다 2번. 그 중간고사로 내신 학교가 있는데 그 메모리 페이징 문제를 잘못 내셨어. 선생님도 이해를 못한 거지. 어, 그 쌤이 나한테 그 검수 좀 부탁한다고 이거 애가 이거 틀려왔는데 자기는 답이 없대. 나도 봤어. 나도 답이 없어. 1, 2, 3, 4, 5번 다 적절하지 않아. 근데 그거를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 육모 때 나왔을 때 수능에 나왔을 때 체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메모리 페이징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그래서 같은 지문이 안 나온다 문학처럼 이런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던 게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독서는 얘들아 지문의 글쓰기 방식이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있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서는 돌렸어 다. 그래서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수능 특강을 여러분들이 해서 어디서 봤던 내용으로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만 시간 분배가 이렇게 선택과 독서를 합쳐가지고 20분 언더를 끊어주고 독서에서 30분 초반대를 끊어주고 문학에서 20분 후반대를 끊어줘야지 마킹까지 시작해서 완벽하게 나와. 여기에서 이제 그 시험 당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이건데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는 그냥 가이드야. 왜냐면은
이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서는 독서보다 문학의 정답률이 낮게 나왔어요. 이런 시험에서 문학에 조금 더 시간을 써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독서를 먼저 푸는 걸 아까 내가 냈지. 소령인 독서부터 푸니 문학부터 푸니. 선문독이야 선독문이야. 독서부터 풀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문독을 하잖아. 나는 선독문을 추천한다. 왜? 독서는 너희들이 1차적으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시간으로 풀어낼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5분 남았을 때 이거 비교해봐. 독서 5분 남았을 때 5문제 반타작 할 수 있어? 안 되지. 어. 문학은 5분 남았을 때 반타작 할 수 있을까? 5문제? 그건 솔직히 좀 할만하지 않냐? 그치? 할만하단 말이야. 왜? 선지 자체에서 어쨌든 긍정시어 부정시어를 골라낼 수 있다거나 내가 지문에 대한 그냥 이해를 토대로 그래도 답인 게 보이는 친구가 문학이고 독서는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푼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남기는 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평소에는 다 끝까지 돌릴 수 있는 친구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시간 관리가 부족하다 쳤었을 때는 문학이 끝에 남아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200일 하루에 3시간 치면은 한 600시간 정도 있어. 국어를 하루에 3시간 넘게 하기 쉽지가 않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 막 수학, 과학 이런 거 다 탐구 다 1등급인데 국어만 3등급, 4등급 있긴 하거든 그런 친구들이.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도 또 있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하루 맥시멈 국어가 이제 3시간 정도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할 거 싸그리 할 수 있는데 이제 뭘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꼭 생각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글을 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글을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평가원은 명확하게 계단식으로 배경 지식을 깔고 그 위에다가 글의 주제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리트랑은 전혀 다르다. 오케이?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만들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측 하단 사이트에 이번에 소령이 사이트에서 이번에 그 내신 공부 좀 했니? 수특 자료 갖다가 잘 봤어? 소령이가 그 친구인가? 나한테 문자했던 친구? 아닌가? 잘 봤다고? 맞아. 아우 기특하다 야. 야 근데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아 소령이 잘 봤다고 문자한 친구 말고 그 이번에 혹시 망했다고 문자한 친구였니? 문자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었는데 아니야? 서로 간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맞아요인지 아니었는지 좀 헷갈리긴 해. 시험은 그러면은 잘 봤다 1번, 망했다 2번. 어땠어? 이번 시험. 그? 안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슈레딩거의 점수로 남겨두고 어차피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뭐 채점 뭐 의미가 있겠니? 그치? 잘 봤다고 믿고 있어 그냥.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그냥 어쨌든 공부를 고3 1학기가 그래. 고3 1학기가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평소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성적이 그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밀린다거나 아 저니 미치겠네. 오히려 좋아? 아, 잠깐만 나 순간 얼굴 빨개진 것 같아. 미적분만 잘 나왔어? 그래 미적분 잘하면 됐지. 그지? 너 국어 잘 푸니까 괜찮아. 수능에서 남자답게 정시로 가자.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거 공부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거 질문하고 사이트 이제 버전 2 업데이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는게 나아졌고 그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 중에 어차피 이제 수특 연계 때문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형 이제 동형 모의고사로 출제하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 자료들이랑 같이 연결 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랑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개발 중이야.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씩 자료 만들고 이제 개발하고 기능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제 너희들 계속 공지 보면 올라갈 거고 새로운 기능들. 그래서 정원이는 진짜 기특한 게 너 그 학습 플래너 진짜 그래도 시험 기간은 좀 안 했지만 그지? 근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은 넌 진짜 약간 그 자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루틴 하는 자세. 정말 중요해, 얘들아. 시험 공부할 때는 루틴 하는 자세. 오늘 하루 열심히 했냐? 물론 중요하지.
근데 오늘도 똑같은, 내일도 똑같은, 내일 모레도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가지 너무 약간 급발진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오늘 정도 놀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오늘 하루 놀면은 얼마야? 그 0.5%씩 날아가는 거야. 이틀 동안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1%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수능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거 생각보다 얘들아 시간 빨리 지나간다. 이해 가는 사람 1번. 그래서 뭐 5등급에서 1등급 가는 친구들 분명히 존재하고, 그치?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면서 어떤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음.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면서 공부를 좀 하자. 여기까지 일단 녹화 중단하고